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별로 시험 못 보셨죠? 기분이 기분이 좀 언짢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매 시간 경험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돌을 닦게 돼.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점수에 집착을 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내 점수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는 안 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점수가 나쁘다 그것 자체가 아니라 내가 어디를 잘못 읽었고 어떻게 읽었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집중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남아있는 2달 반 동안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충실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뭔가 나한테 지금 주어진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해결해 나간다는 이런 자세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오늘 당장 점수 못 보면, 시험 못 보면은 막 나는 쓰레기고 죽어야 되겠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죠? 그건 자신의 발전 가능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점수가 안 오르잖아요. 나는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점수가 안 오르는 거는 분명히 어딘가를 잘못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수업 중에 잔소리를 엄청 많이 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딘가를 놓치고 있는가 이걸 처음부터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될 수 있어요. 나는 분명히 공부를 했다고 하긴 하는데 나에게 어떤 점이 아니랬을까? 보통 아니래. 그러니까 언어의 성적은 제가 얘기하지만 머리가 아니라 태도라 그러잖아요. 어딘가가 아니란 거야. 만약에 제가 5개를 하라 그랬어.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안 하면 아무것도 점수가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뭔가 어떤 과락이라는 게 있어요. 어휘를 안 해도 안 오르고 그냥 뭐 문장 독해를 안 해도 안 오르고 그냥 문맥을 안 해도 안 올라.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가 빠지면 그게 과락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안 하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기들이 공부 제대로 안 해놓고서 자기는 왜 안 되냐고 나중에 막 울어. 그러면 솔직히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이 친구가 문장 독해가 안 돼. 너는 문장 그 독해 강의를 좀 들어보셔라. 그리고 너무 어려우면 어려운 걸 질문을 해라. 근데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얘기했다고. 만날 때마다 몇 달 동안. 했게요? 안 했게요? 안 했어. 그 친구가 점수가 몇 점 나왔으냐? 13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 어떻게 된 건가 막 울었어. 나는 우는 걸 이렇게 봤지. 아이고 슬프겠어요. 근데 속으로는 그러니까 왜 안 했니? 이렇게 생각했지. 뭔 말인지 알겠죠? 굳이 하라는 건 꼭 하셔야 돼. 그러니까 뭔가 안 한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으로 썼어요. 손으로 쓰는 거는 여러분들 눈으로만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고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써놓은 내가 손으로 쓴 대로 그렇게 읽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든 인간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언어 정보를 입력을 하면 그거를 머릿속에서 번역을 하게 되거든요. 써놓은 대로 읽고 그 다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읽지도 않고 판단 먼저 하는 게 이게 대부분 여러분들 독해 습관이란 말이에요. 번역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읽고 그 다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자, 정보의 입력이 중요해요. 입력이 중요해요. 이거 이렇게 입력했었어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그걸 굉장히 잘 귀담아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지금쯤 왔을 때는 공부를 하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걸 손으로만 쓰고 눈으로만 보고 입력을 안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뭔가 정보 입력 단계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들의 수업 스케줄은 이와 같아요. 이와 같은데 2번에 한 번, 2번에 한 번 기출문제 선택지 패턴을 분석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여기가 조금 약간 여기만 조금 변형돼요. 모의고사를 13회를 보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한 번 이렇게 교체가 되고요. 요 스케줄표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헷갈릴 것 같으면 이렇게 보시면서 스케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선택지 패턴 분석은 어떤 면에서 선정을 한 거냐면 제시문을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중요한 제시문이랑 선택지를 선별을 했는데 그 선별 기준은 어려운 게 아니고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하게 그냥 대체로 선지는 무관하거나 그냥 반대거나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좀 특이한 선지들만 좀 모아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왜냐면 특이한 패턴이 돌고 돌기 때문에 그런 패턴들을 익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제가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제대로 읽는 사람은 패턴을 알면 몇 개 더 맞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달라. 잘못 읽는 부분이 없으면 이런 분들은 패턴만 익혀도 평균에서 한 20%, 25%까지 쭉 올라가거든요. 분명히 평균 내에서 시작했다고 치면 패턴만 익혀도, 근데 어딘가를 잘못 읽고 있으신 분들은 패턴을 익혀도 자기 마음대로 읽기 때문에 안 돼요. 그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일단 똑바로 읽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강의가 총 20회잖아요. 근데 13회만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7회는 자습용으로 나눠드려요. 그리고 이 자습용은 처음에 안 나눠드리고 후반부에 나눠드려요. 왜냐면 이거 이용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어. 그래서 그거는 나눠드리면서 어떻게 이용을 하시면 될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난이도는 실전 점수랑 좀 비슷하게 맞추는 편이에요, 제가. 근데 시험을 봤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그 실력을 대충 알잖아요. 이 실력에 비해서 너무 잘 봤는데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 좀 높이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제가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 모의고사보다 실전에서 더 잘 나오면 좋잖아요. 근데 최근에 한 7, 8년 정도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모의고사 점수가 그냥 상한선이었다. 너무 내가 희망을 앗아갔나? 네,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모의고사보다 실전에서 떨어질 것 같은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의고사를 제가 배치할 때 너무 쉽게 하거나 너무 어렵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다 못 봐버린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실력을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쉬워도 제가 여러분들의 실력을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이 수업은 여러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가능하면 실전이랑 비슷하게 나올 만큼 이제 배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끔 한 번씩 쉽게 배치할 때가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테스토스테론의 이제 분비량을 늘리기 위해서지 자신감을 좀 주려고 가끔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포츠 선수들은 가끔 되게 못하는 상대랑 한번 붙거든요. 자신감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의미로 가끔 이제 한 번씩 쉽게 배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외에는 이제 대체로 이렇게 실전이랑 비슷하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기출문항은 다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도표를 따로 드렸죠. 요거는 따로 참고를 하셔서 그 부분 먼저 예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출문제 분석을 여러 번 하셨던 분들은 상관이 없을 텐데 이제 기출 분석을 막 시작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기출문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해야 될지가 고민되실 텐데 진도표 보시고 거기서부터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1회부터 들어가게 되겠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과학제시문 같은 경우는 수업 전에 미리 좀 풀어봤으면 하는 소망이 있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 매번 여러분들이 과학을 안 풀기 때문에 수업 때 매번 과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제로 과학제시문을 하면 여러분들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과학제시문을 안 푸신 분들은 수업 전에 조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오늘은 그래서 과학제시문을 일단 안 할 거거든요. 근데 이거 좀 내가 또 좀 좋은 거 넣어놨는데 과학제시문 오늘 못 할 것 같단 말이죠. 제가 눈치를 봤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집에서 꼭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원래 이공계이셨던 분들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어요. 나는 원래 과학을 좀 잘 푼다 하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과 출신인 분들은 본인이 가진 독해의 대부분의 문제점들이 과학제시문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제시문이 그렇게 어려울 리가 없잖아. 짧은 시간 동안 읽고 푸는데 제시문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울 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복잡할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따가 수업 마지막쯤에 혹시 시간이 허락이 된다 그러면 과학제시문 얘네들 대충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지침을 드릴 테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그 지침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쭉 넘어가시고 일단은 어디부터 들어갈 거냐면은 제시문 위주로 중요한 제시문은 먼저 볼게요. 그리고 짜잘짜잘하게 봐야 되는 선지는 막판에 좀 뺄게요. 왜냐면 선지 먼저 막 보다 보면 제시문을 또 못 해버리고 이래가지고 시간 안배를 위해서 제시문 위주로 먼저 볼게요. 제가 보려고 했던 거. 일단 제가 처음에 보려고 하는 거는 13번에서 15번이에요. 그 앞부분에는 짜잘짜잘하게 이제 선택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 게 있고 과학 제시문 이제 전체 구조 그려드리는 게 있는데 일단은 13번에서 15번을 좀 먼저 볼게요. 왜냐면 얘네들은 우리가 배경 지식을 좀 배웠잖아요. 기본 심화 때.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체로 공부를 하셨다 그러면 이 제시문이 너무 쉬우셔야 맞아요. 쉬우셔야 맞아요. 그러니까 선지를 몇 개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그냥 풀 수 있어야 맞거든요. 선지를 그냥 대충 봐도 그냥 맞을 수 있어야 돼. 다 맞아야 돼. 이거는 사실은. 근데 내가 이거를 배웠는데도 이렇게밖에 못한다? 이 얘기는 그냥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시문을 지금 못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나는 공부를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나는 공부를 하는 줄 알았지만 안 했다.
그래서 이건 경제의 굉장히 상식적인 원리가 등장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 적어주세요. 경제의 상식적 원리, 상식 원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나만 이해를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돼요. 나만 이해를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배경지식 위주의 강사는 절대 아니고 배경지식이 주가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